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진로 설계 5주차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가 이제 추석 전이었는데요. 추석이 지금 끝났고, 이번 주도 일단 이제 비대면으로 진행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비대면으로 할지는 이제 뭐 여러 가지 환경과 또 학교 방침, 또 교육부의 지침 같은 것들을 통해서 결정을 할 거고요. 아무튼 뭐 비대면으로 하고 있는 동안에 또 여러분하고 최선을 다해서 또 이렇게 제가 전달을 해드리고 여러분들도 좋은 시간이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하고 나눠야 되는 내용은 자기 분석, CST 진로 적성 검사라는 부분인데요. 이제 C가 캐릭터리스틱, 성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성격, 캐릭터리스틱. S가 스트렝스, 강점이 되겠죠. 강점. 뭐 이제 단점이 이제 weak 포인트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T가 테스트, 뭐 또 테스팅 ing를 붙여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면 characteristic, strength, test. 그러니까 이제 자기 성격의 강점 검사다. 뭐 이렇게 이제 뭐 이렇게 해석을 해보면 그런 내용이고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진로 적성 검사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제 그 강의를 시작하면서 제가 좀 시원한 느낌이 들려고 이미지를 하나 이제 그 웹상에서 하나 찾아가지고 올렸는데요. 이 연꽃이죠. 연꽃이 이제 연잎 위에 이렇게 이제 펴 있는데, 하여튼 뭐 우리 식물이나 뭐 동물이나 모든 그 우주 만물이 다 하여튼 그 보존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이제 그죠 뭐 어떤 씨를 맺히고 실을 맺고 그 다음에 광합성을 하기 위해서 잎을 펼치고 또 뭐 안 보이지만 밑에 부분은 뿌리들이 어떤 자기의 어떤 양분을 빨아들이기 위해서 뭐 최선을 다하는, 아마 이제 DNA가 그렇게 설계가 된 것 같아요. 제가 그 이제 식물들을 키워보면 우리가 잡초라는 게 있죠. 잡초. 그래서 내가 이제 뭐 상추나 배추 농사를 짓는데 생각지 않은 잡초들이 많이 이제 거기 자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매년 경험하는 거지만 뽑아도 그게 이제 없어지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멸종되지 않는, 그리고 뭐 심지어는 이제 뭐 제초제 같은 것들을 써도 그 해에는 좀, 예, 좀 효과를 보는데 그 다음에는 토양을 오염시킬 뿐 사실 제거가 되진 않아요. 그 중에서도 이제 이러한 뭐 연꽃이라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강인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민들레, 봄철에 보면은 민들레가 뽑아도 아주 그죠 씨를 하늘로 공중에 퍼뜨려서 또 이렇게 날아다니잖아요. 그런 거 보면 아주 이 생존을 위해서는 설계가 잘 돼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인간도 어떻게 보면은 정말 연약한 존재죠.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마음을 잃어버리면 굉장히 어려운 이제 상황에 빠지게 되죠. 우리가 절망하는 거, 그것처럼 이제 힘든 게 없어요. 그래서 요즘도 뭐 코로나로 인해서 뭐 자영업자들이나 어려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혹 여러분들 중에도 아마 그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면 혹은 부모님들이나 가까운 사람들이 어려움을 뭐 겪고 있을 텐데, 사실 또 이렇게 큰 그림에서 보게 되면은 이 모든 어려움은 시간이 지나면 또 해결이 되는 부분이 뭐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일단 자기 자신이 좀 강건하게 지키고 또 기회를 좀 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우리 그 삶이 힘들 때나 어려울 때나 여러분들 힘들 때는 힘을 비축하고 또 잘 될 때는 그 힘을, 비축된 힘을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성공하고 여러분들이 잘 될 수 있는 그러한 준비를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청소년기와 이제 청년기를 거치면서 어쨌든 미래에 저렇게 꽃을 피우고 하는 그 전 단계, 여러분들이 뿌리를 내리고 어떤 줄기를 올리고 하는 뭐 그런 나이대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한번 얘기를 해봤고요. 자, 오늘 이제 이번 주 뭐 오늘 주제는 진로 적성 검사 아까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결국은 좀 풀어서 얘기하면은 개인의 특성과 강점을 파악해야 되겠다. 또 물론 개인의 특성과 강점뿐이 아니라 약점이 있다면 그 약점도 잘 파악을 하는 것이 어떤 여러분에게 이제 삶의 어떤 위기를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진로 적성 검사라는 게 이제 뭔지, 그것을 왜 하는 건지
그것을 해석했을 때 어떠한 내 이해가 좀 넓어지는지, 우리가 이제 어쨌든 지식이 있어서 지식을 좀 가지고 있어야지 그 지식을 바탕으로 좀 어떤 판단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1학기에 이어서 2학기를 계속 얘기하는 것은, 자,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고 나는 과연 어떠한 사람인가? 내가 뭘 잘하는가? 뭐 이런 것들을 알고 있는 사람과 그걸 전혀 모르겠다, 이런 경우가 좀 다른 게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뭐 제가 누누이 설명하지 않더라도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알고 뭐 남에 대해서 잘 알면, 뭐 지피지기 하면 백전불패라고 그랬나요? 뭐 지피지기 하면 백전백승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은 백전불패라는 말이 아마 맞습니다. 그래서 전쟁을 하는데도 적을 알고 나를 알면은 패할 일이 없다. 이제 이따 뭐 뒷부분에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만은, 이제 뭐 그런 그 전쟁의 신들, 굉장히 어떤 그죠, 인류 역사를 주도적으로 이끌었던 분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이제 뭐 외국분으로는 이제 뭐 인천 상륙 작전을 이끌었던 메가더 장군이라든지, 뭐 우리나라 같은 불멸의 이순신 장군, 뭐 이런 분들이 이제 어떤 그런 연구를 좀 많이 하고, 또 적의 어떤 상대방에 대한 어떤 연구를 통해서 상대방의 약점이 무엇인지, 내가 강점이 무엇이고 약점이 무엇인지를 잘 파악해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낸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개인의 특성과 강점을 파악해야 되는데, 경험을 통해서, 그러니까 젊었을 때는 좀 경험을 많이 해봐야 돼요. 왜냐면은 내가 뭘 잘하는지를 해봐야 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뭐 어떤 뭐 고등학교 때 여러 과목이 있지만은 그거를 해보지도 않고 내가 어떤 과목을 잘하는지 전혀 알 수가 없잖아요. 어쨌든 그 과목을 통해서, 내가 좀 언어는 좀 잘 못하는구나, 하지만 또 뭐 물리는 내가 잘하는 편이네, 수학은 내가 뭐 잘하는 편, 이렇게 판단을 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것뿐이 아니라, 그거는 뭐 어떤 단편적인 부분이고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정말 어떤 친화력이 있는지, 내가 뭐 나는 사람과 만나가지고 같이 있는 부분이 에너지를 얻는 그런 사람인지, 나는 아니면 혼자 내 어떤 연구 업무를 하면서 어떤 좋은 성과를 내는 스타일인지, 그런 것들이 이제 매우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파악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잘 가지고 내가 누군지를 아는 것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예를 들면 이제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있고 이제 제 아내, 제 집사람이 있는데, 굉장히 MBTI 같은 경우에도 전혀 달라요. 완전 반대입니다. 저는 이제 뭐 E면은 거기는 뭐 I고, 내가 이제 뭐 똑같이 하여튼 뭐 모든 MBTI가 뭐 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같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뭐 내향이냐 외향이냐, 아니면 뭐 감정으로 판단하냐, 사고가 어떠냐, 이런 것들이 전혀 다른 상황에서 이제 판단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제가 뭐 집사람도 그렇고 저도 나중에 이제 MBTI 서로 나온 걸 좀 보고서, 서로가 완전히 반대구나. 그래서 뭐 에너지 어떤 그 방향도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뭐 어려운 일이 있으면 집사람은 혼자 있어야지 그 에너지를 다시 얻는데, 저는 이제 어려운 일이 있으면 또 오히려 사람들을 만나서 정보를 또 수집하고 하는 그런 또 스타일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조화를 이뤄서 이제 내가 갖고 있지 않는 부분이 또 그쪽에는 커다란 또 장점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또 생각해서 서로 알고 있으면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알기 전까지 뭐 이제 모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는 거가 좀 많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이 어떤 강점이 무엇인지, 또 여러분들이 좀 약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보고, 또 아직까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해본 적이 없다면은 이번 기회에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학습 목표는 이 CST, 아까 뭐라 그랬어요? 성격, 그죠? 강점 테스트다. 캐릭터리스틱, 스트렝스 테스트, 이 진로 적성 검사를 통해서 자신의 강점이 뭔지를 한번 판단을 해보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강점으로 살아가야 좋죠. 뭐 동물의 세계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사마귀도 보면은 앞발이 굉장히 강점이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어떤 곤충들도 전부 다 강점이 있어요. 그다음에 뭐 잠자리라는 그런 곤충도, 그죠? 어떤 다른 거는 몰라도 그 앞쪽에 있는 그 입이 굉장히 강한 그런 부분이 있겠죠. 물론 동물들은 대부분 좀 입이 좀 강하지만, 아니면 또 뭐 어떤 뭐 포유류 같은 경우에서도 뭐 표범이나 이런 것들은 뭐 신속하고, 그죠? 그다음에 어떤 뭐 발 같은 게 굉장히 어떤 날카롭고, 뭐 이런 이제 발톱이
이런 부분을 통해서 어떤 사냥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동물의 세계에서도 우리가 그런 특성들을 서로 파악한다면 굉장히 유리한 거죠. 뭐 하나 더 예를 들면 이제 뱀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뭐 독이 있다든지 독이 없는 뱀도 많이 있는데 뱀은 이렇게 또 감아가지고 이렇게 누르는 악력으로 또 상대방을 제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고 있다면 대단히 하여튼 유리한 고지를 점령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본인의 약점이 발견이 되면 뭐 약점이 뭐 그거를 뭐 내가 약점인데 그로 인해서 좌절할 부분이 아니라 약점을 보완함으로써 그걸 감춤으로써 내가 또 강인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만들 수가 있다. 근데 이제 세대로 살다 보면은 우리가 내가 약점이 뭔지도 모르고 있다가 그것을 이제 기습당하거나 문제가 생기면 어려운 경우를 많이 겪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나 자신에 대해서 알려고 노력을 많이 해야 되고요. 또 그 다음에는 상대방의 뭐 세상은 같이 사는 그런 이제 사회를 이루고 있으니까 상대방을 이해하고 상대방을 잘 안다는 게 나한테 큰 유익이 되겠죠. 자, 우리는 이제 뭐 기업도 그렇고 그죠? 고객의 어떤 만족을 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뭐 핸드폰도 뭐 삼성폰이 있고 아이폰이 있는데 그 어떤 특징들이 있고 고객들을 만족시켜야만 그 영업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이제 사전 체크리스트는 뭐 계속해서 반복을 하지만은 강점이 무엇인지 알고 있는지, 그 다음에 이제 강점이 활용되어서 내 미래의 직업에 대해서 고민해 본 적이 있는지, 나는 이제 뭐 손재주가 좋다. 그러면 이제 뭐 손재주 기술에 대해서 내가 이제 장점이 있으니까, 강점이 있으니까 그런 쪽을 또 개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약점이 무엇인지 보완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지 이런 것들이 자기 자신의 어떤 체크리스트를 가져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캐릭터, 그 다음에 이제 스트렝스 테스트, 그 다음에 성격 강점 검사에 대한 아까 설명했던 내용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긍정 심리학이라는 것들을 통해서 뭐 측정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 뭐 저는 뭐 이제 심리학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이제 우리 뭐 심리라는 게 그래도 중요하죠. 어떤 우리 심리에 의해서 물건을 사기도 하고 좋아하기도 하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모든 결정들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저는 이제 뭐 심리학 이런 전공은 아니지만은 하여튼 알고 있어요. 하여튼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해서는 성공할 수 없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성공하냐면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하고 상대방을 유쾌하게 하고 상대방을 유익하게 해야만 내가 성공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지난주에 설명했던 황금률, 내가 받고 싶은 대로 상대방한테 해줘라,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죠. 그래서 내가 받고 싶은 부분에 대해서 내가 거칠게 하는데 상대방한테 좋은 어떤, 상대방이 굴복해가지고 나한테 잘해줄 수도 물론 덜어는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볼 때는 확률적으로 많지 않다. 그 경우는 또 시간이 지나면서 그 어떤 결과적으로는 분명히 문제를 야기하게 되고 서로가 불행해지는 부분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검사 구성은 이제 이렇게 뭐 지혜에 대한 부분들, 또 이제 인간에 대한 부분들, 뭐 용기, 절제, 뭐 정의, 좋은 말들 뭐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씩 살펴보면은 지혜라는 부분은 여러분들 꼭 이게 어떤 정답이 있는 건 아니에요. 하여튼 이쪽 심리학에서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이지. 근데 이제 또 우리가 한번 다른 분야도 지금은 이제 4차 산업혁명의 시대에 융합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공학을 하지만은 상대방의 어떤 심리 같은 것들을 알아야만 우리에게 굉장히 유리한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제 이렇게 같이 융합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지혜 분야에 있어서는 창의성, 우리 인간은 이 뭐 또 창의성을 굉장히 중요시하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창의성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발명을 한다든지. 그런데 우리 에디슨이라는 사람도 발명을 많이 했다고 하는데, 에디슨 여러분 아시죠? 에디슨도 발명을 많이 했지만은 그 사람도 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뭐 이 창의성보다는 노력이 뭐 더 많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처음부터 창의성으로 가기에는 좀 쉽지 않고, 우리가 이제 계속해서 모방을 하면서 이제 창의성도 만들어질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이제 캐드를 배우잖아요. 캐드를 배우는데 이미 다른 사람들이 만들었던 도면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리면서 그 기능을 익히게 되고, 새로운 도면을 여러분들이 창의적으로 할 때
그 툴이 도움이 되는 거, 이제 그런 거로 볼 수 있겠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호기심. 어떤 사람은 이제 호기심이 많고 어떤 사람은 호기심이 작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호기심이 참 많아요. 어디 지나가다 보면은 길에서도 제가 이제 초등학교나 이런 때 보면은 길에서도 집에 잘 못 와. 왜냐면 그 오는 길에 뭐 여러 가지 뭐 달고나라든지 또 뭐 도박하는 사람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보고 괜히 거기 참여했다가 피해를 많이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호기심이 많아서 어떠한 새로운 것들을 또 뭐 이렇게 만들어내고 할 때는 창의성과 호기심이 뭐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개방성, 그다음에 이제 뭐 학구열, 그다음에 지식의 이제 지혜. 이게 제가 생각을 해볼 때 이제 지혜라는 거는 지식이 좀 있어야지 처음부터 지혜라는 게 만들어지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혜라는 것도 우리가 많이 경험하고 내용을 알고 있을 때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지 처음부터 지혜가 오는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인간애입니다. 인간의 사랑. 뭐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사랑. 사랑이라는 게 물론 이제 따져보면 굉장히 좀 복잡하죠. 어떤 뭐 부모님들이 자녀를 사랑하는 그 무조건적인 그 아가페적인 사랑. 뭐 그다음에 이제 뭐 여러분들이 이성이 서로 사랑하는 뭐 이성적인 어떤 그런 사랑. 그다음에 이제 뭐 또 그 다른 뭐 또 사랑도 있죠. 잘못된 또 사랑도 뭐 있을 수 있는데 어쨌든 사랑이라는 자체는 굉장히 좋은 것들을 표현하고 있고 우리 인간이 살아가는 그 목적과 목표도 거의 사랑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다음에 이제 친절성. 사랑하면은 이게 친절해야 돼요. 사랑하는데 거칠면 사랑을 느끼기가 좀 어려울 것 같아요. 뭐 어머니가 그 아기를 사랑하는데 아주 사랑하는데 뭐 젖을 줄 때 굉장히 같은 뭐 이렇게 불편하게 한다든지 거칠게 주면은 이제 곤란하겠죠. 그다음에 이제 사회 어떤 지능적인 부분도 있을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용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용기가 있는지, 용감성, 이제 뭐 활력 이런 것들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절제. 우리가 이제 자기 조절이라고 볼 수 있겠죠. 또 뭐 관대성도 여기 포함이 되고 있는데 관대성, 겸손, 신중성 뭐 이런 겸손 같은 것도 절제죠. 내가 자랑하고 싶은데 하지 않는 거. 그다음에 내가 참 편협하게 뭐 이렇게 행동하고 싶은데 관대하게 하는 거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절제에 속한 항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요즘 와서 이 시각이 되게 이제 문제가 되는 이 정의에 대한 부분. 뭐 보면은 우리 정치하시는 분들은 다 옳다 그러는데 우리 하여튼 이제 국민이나 시민들 볼 때는 매우 불편한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뭐 시민의식. 그러니까 이게 선진국으로 가는 데 있어서 다른 부분은 다 되지만은 이 시민의식이 안 되면은 선진국으로 가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옛날에 보면은 중동 지방에 이제 석유가 많이 나가지고 그 뭐 돈이 많은 부자들이 많은데 그들이 어떤 시민의식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 그 보편적인 어떤 진리를 갖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이제 그냥 뭐 좀 부자는 부자인데 이렇게 선진화돼 있다 이런 생각이 잘 안 들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공정성, 이 공정성 이런 단어들이 인문사회적인 어떤 언어들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이 공정성도 보는 시각에 따라서 패러다임에 따라서 많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다음에 이제 리더십도 하여튼 이제 굉장히 중요한 항목이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초월, 신미한, 우리가 이제 어떤 것들을 바라보는 그런 이제 눈이 있어야 되고요. 그러니까 우리 시각이라고 봐야 돼요. 아까 얘기했던 그 패러다임, 어떤 시각에서 볼 수 있느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감사하느냐. 똑같은 상황에 대해서도 이렇게 생각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감사하고 낙관성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하면은 뭐 예를 들어서 우유에 반컵이 남았을 때 어떤 사람은 우유에 반이 없어서 반밖에 안 남았네 이런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이게 내가 반을 먹었는데 반이나 남았구나, 그리고 이 우유가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가. 근데 그렇게 감사를 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자기 자신도 좋아지고 주변도 좋아지는 놀라운 어떤 그런 일들이 생기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유머 감각. 여러분들 어떤 유머 감각이 또 대단히 중요한 또 거죠. 그래서 뭐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유머 감각을 가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영성이라는 거는 인생이 늘 좋을 수가 없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생로병사, 태어나서 늙고 병들고 죽는데 그러한 거에 대한 것들을 생각하지 않는
그러한 삶도 참 이게 깊이가 좀 떨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영성 같은 것들이 이제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그러한 이러한 어떤 이제 그 항목들을 가지고 이제 대표적인 인물들은 이제 그 교재에서 정리를 했는데, 좀 이제 글씨가 좀 작습니다. 제가 그냥 책에 있는 것들을 좀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뭐 지혜 부분에 있어서는 뭐 창의성, 이제 아인슈타인을 얘기를 했고요. 뭐 그다음에 호기심, 콜럼버스 미 대륙을 발견한 사람이죠. 그다음에 이제 개방성, 그다음에 뭐 학구열, 뭐 정약용, 이런 사람들 참 주옥 같은 사람들이고요. 이런 분들에 대한 전기나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숙지를 하면은,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 삶이 굉장히 풍요로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인간에는 이제 마더 데레사라든지 뭐 친절성에 이제 뭐 손더스, 그다음에 이제 사회 지능 같은 경우는 오프라 윈프리, 이제 사회자였죠. 유명한 MC라고 보면 되겠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하여튼 뭐 재밌는 에피소드가 많이 있는데, 이 시간에 좀 다 설명드리기에는 시간적으로 한계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용감성, 용기.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아까는 막연했는데, 지금 이런 사람들 예를 들어보면 그렇죠. 뭐 용감성. 그래서 이제 그 희생과 뭐 그 열차에서 이제 누구를 구하고 이제 죽었던 우리 청년이죠. 유수연 청년. 그다음에 끈기, 토마스 에디슨. 그다음에 진실성, 안중근. 뭐 안중근 열사는 이제 뭐 용기도 있었겠죠. 그다음에 이제 뭐 활력이라든지 뭐 이런 항목을 볼 수가 있겠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용서, 뭐 사람들마다 또 시각은 다릅니다. 이게 이제 주관적이기 때문에. 근데 이거를 뭐 어떤 사람에 대해서 뭐 전체가 100% 그죠? 다 좋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이 중에서 나는 뭐 넬슨 만델라에 대해서 그렇게 하고 싶지 않다, 그렇게 평가하지 않는다 하는 사람이 물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뭐 그거는 뭐 하여튼 좀 이제 양해를 구하고,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우리가 공학에서는 거의 뭐 100% 이렇게 맞아야 되는 부분이 있지만은 인문사회 쪽에서는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공학하는 사람들이 이제 사회생활 할 때 어려움이 그거거든요. 우리는 딱 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굉장히 힘이 들어요. 근데 이제 인문사회 그쪽에서는 뭐 또 특히 철학하는 사람들은 또 뭐 더 그죠? 옛날에도 뭐 성철 스님 같은 경우에 뭐 물은 물이요 산은 산이다, 뭐 사실 잘 모르겠는데 그를 가지고 그 또 깊은 깨달음을 또 얻기도 하는 사람도 있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그 뭐 이순신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신중함이 이제 뭐 대단하죠. 근데 신중함이 뭐 이뿐이 아니라 참을성도 대단한 거죠. 그다음에 자기 조절, 뭐 이런 김연아 선수도 올라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시민 의식에 대한 부분도 이제 뭐 박지성, 그다음에 이제 축구하는 우리 선수였죠. 그다음에 이제 공정성, 간디, 뭐 리더십, 세종대왕, 한글을 만들었던 대표적으로 이제 강점이 있던 인물들을 모델화 시켜서 올려놨습니다. 참고로 보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초월해서 뭐 김홍도, 닉 부이치치, 마틴 루터 킹, 뭐 찰리 채플린, 달라이라마,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이제 그 첫 번째 시간에는 이렇게 여러 사람에 대한 부분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제가 너무 빨리 지나가긴 했지만은 여러분들 교재가 있으면 아까 지금 설명했던 뭐 이러한 그 강점별 대표 인물을 좀 보고, 또 여러분들이 책을 사서 보지는 않는다 하더라도 혹시 이 중에서 잘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들이 인터넷으로 좀 검색을 해서 좀 알아두면은 굉장히 좀 유식한 사람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일단 뭐 이제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두 번째 시간에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시간에는 이제 뭐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고 치면은, 우리 이제 이순신 장군 제가 참 좋아하는 사람인데, 저는 두 사람을 참 이렇게 제 어떤 존경하는 사람, 어떤 제가 제일 이제 그 닮고 싶은 사람이라고 해서 그 도선 안창호 선생은 이제 그 명언 중에서 힘을 기르소서, 그 말이 제 인생의 모토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힘을 가지고 있어야지 힘을 내가 조절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운동을 좀 뭐 좋아하는 편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스포츠에서도 자꾸 이제 힘을 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힘을 빼라. 근데 힘이 있어야 힘을 빼죠. 제가 테니스를 좀 좋아하는데, 테니스 라켓을 그냥 아주
가볍게 내가 할 수 있는 수준까지 힘이 있어야 그 다음에 이제 테니스 라켓을 뭐 가지고서 힘을 뺄 수가 있지. 내가 힘이 없는데 테니스 라켓이 무거워가지고 견딜 수가 없는데 어떻게 힘을 빼겠어요. 힘을 꽉 줘도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하여튼 힘을 기르십시오. 여러분들이 또 힘도 기르고 또 지식도 뭐 그러니까 힘이라는 게 꼭 육체적인 힘만 아니잖아요. 어떤 정신적인 어떤 그런 힘도 필요하고 그 다음에 또 뭐 재력도 필요하죠. 여러분들이 어떤 그 재물을 가지고 있어서 쉽게 말해서 돈을 가지고 있어야지 돈에 대해서 힘을 뺄 수가 있지. 돈이 없는데 어떻게 힘을 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많이 갖거나 적게 갖고 있거나 뭐 초월하고 자유할 수 있으면 제일 좋은데 일단은 여러분들이 정말 힘을 가지고 있어야 힘을 뺄 수가 있고 또 남을 도울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일단은 힘을 기르고 힘을 기르려면 어떻게 돼요? 저는 반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반복이다. 제가 어떤 팔힘을 키우고 싶으면은 팔힘을 그저 한 번 해가지고 힘이 안 생기는 것 같아요. 이 근육을 키우려면은 끝없는 반복을 통해서 10번이고 20번이고 50번이고 100번이고 그것을 오늘도 하고 어제도 했고 내일도 하는 그런 것들이 힘을 키울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한번 좀 결정을 해보세요. 마음에 여러분들이 정말 공부를 잘하고 싶다 그러면 어제도 하고 오늘도 하고 내일도 해야 되는 것이죠. 또 여러분들이 몸짱을 만들고 싶으면 뭐 한 달 전에도 하고 이번 달에도 하고 다음 달에도 계속해서 해야만 미래 여러분들이 몸짱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쉬었다가 제가 이제 그 좋아하는 이순신 장군에 대해서 명언을 좀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하는 그런 시간을 삼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